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줌을 통해 또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또 주님께서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의 손길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덕과 같은 도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거기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깨달음 안에서 이제는 지혜와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까지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치료의 손길로 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리도식 세부족 치료 방안 우리가 18가지 심리 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식이라는 것은 틀을 말합니다. 틀. 내가 벗어날 수 없도록 꽉 나를 감싸고 있는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 틀이 정말 긍정적인 틀이 되어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도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양육한 양육자들, 특별히 우리의 틀이 만들어지고 도식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라 할 수 있는 어린 영유아기에 양육자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많은 부정적인 신념, 부정적인 도식, 틀 또는 이 도식을 덫이라고도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덫이라고도 말하는데 덫에 걸린 것처럼 그것이 건드려지면 너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양식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 18가지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웠는데 오늘 복습하는 차원도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심리도식 세부적 치료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도식이 유기 불안정 도식입니다. 유기 불안정 도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누군가가 자기를 유기라는 것은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유기, 내버린 것 비슷하게 어릴 때 아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뭐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자기 혼자 놓여져 있는 그런 그 경험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런 유기 불안정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도식이 있는 사람들은 늘 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될지 몰라 하는 생각이 계속 납니다. 배우자를 만나도 언젠가 이 배우자를 잃어버릴지 모른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친구하고 교제를 해도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두고 나를 버려두고 갈지 모른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릴 때 양육자가 자기를 내어버렸거나 잃어버렸거나 또는 너무나 바쁘거나 또는 아파서 돌보는 일들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유기당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한동안 하게 되면 이런 유기 불안정 도식이 생깁니다. 우리 어른들도 뭐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떠나보내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야말로 자기 가까운 가족들, 엄마, 아버지 또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양육자는 그야말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없어서는 못 살 것 같은 그야말로 뭐 정말 자기에게 어떤 면에서 신적인 존재와 같은 것이 양육자인데 그런 그 상대가 자기를 유기하고 버려두고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를 떠나갔다. 이건 끔찍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공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뭐가 있으면 혹시 날 떠나려는 거 아니야? 날 버리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자꾸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니까는 결국에 이 도식에 있는 사람은 중요한 타인에게 많이 매달립니다. 그냥 매달려서 눈에만 조금만 안 보여도 연락이 몇 시간만 안 돼도 불안하고 두렵고 조금 나에 대해서 언짢은 표정만 줘도 어, 불안합니다. 또 자기가 뭔가 조금 실수를 해도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늘 불안정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한번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합니다.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놓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통제적 행위를 합니다. 통제적. 뺏기지 않아야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눈에만 안 띄면은 지금 어디 있냐, 뭐 하냐 이렇게 자꾸 하고 막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게 하면 혹시 자기 버리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불안을 비난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혹시 자기 주변에 자기가 받는 사랑과 관심을 또 뺏어갈 만한 경쟁자가 있으면 굉장히 질투도 합니다. 경쟁성 또 만약에 내가 이래가지고 잃어버리면 난 어떻게 해서 이 도식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아예 친밀한 관계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뭐 언젠가 날 버릴 텐데 뭐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우리 양육자도 그냥 날 두고 갔는데 버렸는데 나한테 관심 없이 날 내버려 뒀는데 뭐 저 사람이라고 안 그럴 리가 있나 하는 생각에 그냥 누구를 만나도 친밀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좋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날 버릴 수 있어. 버리면 나 어떡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동적 사고로 그냥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을 만날 때부터 자신을 떠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중요한 타인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안 떠날 사람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거절합니다. 그리고 떠날 것 같은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 사람이 떠나면 맞아, 맞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그냥 낭망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유기불안정 도식은 다른 심리 도식과 연합이 되면 좀 다양한 비슷한 복합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식 중에 뒤에 가다 보면 복종 도식이 있는데 유기불안정 도식과 복종 도식이 두 개가 같이 연합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만약 다른 사람이 만약 나한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날 버리고 떠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그냥 전전긍긍합니다. 누가 말만 하면 그냥 빨리빨리 해다 줍니다. 이유는 뭐 그 사람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게 옳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날 버리고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정 도시, 유기도식이 작동되면서 복종도식하고 연결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의존 무능감 도식과 유기 불안정 도식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이 사람은 난 혼자 의존 무능감 도식은 나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못 사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의존 무능감 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기 불안정 도식하고 연합이 되게 되면 그 사람 나 버리고 떠나면 나 혼자서 세상 못 사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전전긍긍 그 자체고 불안과 두려움 그 자체로 세상을 삽니다. 늘 나는 정부야 나 혼자 못 사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나 뭐 이러니까는 참 어른인데도 이 두 도식에 연결된 사람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냥 엄마가 눈에 안 띄면 엄마 그러고 그냥 그 상대만 없으면 그냥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나 어떻게 살아 이러고 삽니다. 결함도식이라는 것을 이 도식이 있는데 이 도식과 유기 불안정 도식이 연합을 하면 보나마나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걸 알고 모자란 걸 알면 나 떠날 거야, 나 버릴 거야.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이 결함도식이 이 도식이 작동하면 이 대처 반응 중에는 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냥 받아들여서 굴복하는 게 있고 회피가 있고 과잉 대응 보통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함도식과 유기불안정도식이 결합을 하거나 하면 나는 뭐 부족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고 같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보나마나 날 버리고 떠날 테니까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불행하게 힘들게 사는 게 그게 맞아 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 누가 좋아해야겠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누가 옆에 있어 주겠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낙심합니다. 이 회피도식을 쓰는 사람은 이 결함도식과 함께 이 양식으로 이 도식은 뿌리는 신념은 똑같습니다. 유기불안정과 결함이 합친 게 똑같아요. 그런데 반응은 좀 다릅니다. 아예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뭐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면 뭐해? 그 사람 다 버리고 갈 텐데 아예 뭐 누구 친구를 소개해도 가지도 않고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그리고 과잉 대응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나 버리면 안 되니까 나 빨리 이 부족한 거 빨리 채워야 돼 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를 들들 볶아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다 해놓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 그 정도면 괜찮아 했는데도 괜찮기는 아직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저 사람 나 멀리하면 안 돼. 싫어하면 안 돼. 해가지고 그냥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자기를 들들볶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유기불안정도식의 치료 목표는 관계의 안정성에 대해서보다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유기도식이 치료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날 버리고 떠날 거라는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이 유기도식이 치료돼야 유기불안정도식이 치료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의 걱정, 불안,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치료되면 편안합니다.
내가 혹 실수를 해도,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나 버릴 일 없어. 그럼 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또 이런 것 때문에 안 떠날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안정된 대상, 불안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안정된 대상으로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냥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치료된 사람들은 이 도식이, 유기도식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거기서 벗어나, 이 덫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 잠정 벗어나게 되면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떠나버리라는 신호라고 확대 해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해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혹 사람이 자기 보고 짜증을 버리면, 이거 나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일부러 약속을 누가 어기거나 또는 약속을 뭐 늦거나 하면, 뭐야, 이거 날 버리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해서 나한테 이러는 건가? 이런, 그냥 매사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전전긍긍하면서 혹시 날 떠나버리려는 신호가 아닌가 하고 확대 해석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좀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좀 덜 하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꼭, 뭐, 사람이 나하고 약속하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바쁜 일이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나도 간다 그러고 바쁜 일 못 할 수 있지. 꼭 그 사람은 내가 헤어지겠다고 결심해야만 그런 건 아닌데, 이 유기불안정 도식은 전부 다 이런저런 신호들을 자기를 버리고 떠나려는 신호로 확대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이 모양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 연락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게 치료된 사람들은 뭐 연락이 안 돼도, 뭐 접촉이 안 돼도, 뭐 사귀던 친구하고 뭐 며칠 연락이 안 돼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되는데, 이 도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귀던 사람이 뭐 연락을 하던 사람이 연락만 안 해도, 뭐만 해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혹시 나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진 거야, 변한 거야, 이래가지고 혼자서 그야말로 집을 줬다 허물었다 맨날 그러고 삽니다. 이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치료자는 치료자는 그 내담자에 대해서 과도기적 부모상을 가지고 부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내담자가 사실 이 밖으로 나가는 게 좀 불안하거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그 사람, 사귀다가 만났다가, 버리고 떠나면 너 어떻게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예 그냥 시도를 못하지만, 내담자가, 그래도 사람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자기한테 하나님 붙여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은 꾸준히 유지될 수 있고, 또 서로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치료자가 좀 이런 부모 역할, 무슨 말입니까? 이 유기불안정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담자를 만나도 혹시 이 사람은 지금은 나는 뭐 괜찮게 하다가 또 내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 나 상담 안 해주고 이제 그만두고 가라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만나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네가 부족해도 난 항상 너랑 함께 있어. 네 편이야. 이렇게 아, 네가 부족해도 네가 약속을 어겨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이런 정말 항상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안정된 부모가 옛날에 부모는 어릴 때 부모는 나 올게 하고는 가가지고는 안 오고 며칠 있다 나타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항상 난 네 곁에 있을 거야. 언제든지 너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받아줄 수 있어. 네가 정말 날 필요하면 나한테 달려올 수 있어 하는 이런 안정된 부모상을 주는 게 이 유기 불안정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치료 관계에서 상담자와 이런 관계를 자꾸 연습을 하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뢰를 형성하는 관계로 확장하도록 돕는 게 이게 치료 관계입니다. 먼저
이 사람을 치료할 때 이 유기도식, 불안정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료할 땐 인지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냐? 제일 첫 번째가 내담자의 과장된 관점을 바꾸는데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굉장히 과잉 해석을 해요. 뭐, 누구는 또 언젠가 뭐 사람은 뭐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죽지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하는데 얘기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은 행동할 수 있어. 뭐 언젠가 떠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 뭐 절대 안 떠난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떠나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뭐 또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딴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나 이 버리면 나 어떡해? 그 버리면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가 버리면 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어릴 때 생각이죠. 지금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못 삽니까? 살잖아요. 우리 어린애가 아니니까. 되게 상담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뭐 청소년도 있기도 하지만 주로 성인들이 이런 유기 불안정 도식 때문에 힘들어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당신은 어린애가 아니야. 아, 어릴 때는 그러면 뭐 불안하고 두렵지만 당신은 지금 당신 앞가림 할 수 있고 이러고 저러고 수 있는데 뭐 그 사람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떠나게 되면 떠나는 거야. 뭐 떠나면 또 다른 사람 새로 만날 수 있는 거고 뭐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 자체를 좀 바꿔주는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타인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파국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극단. 떨어지면,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어린이집에 엄마가 3살짜리 데려다 주면 애가 안 떨어지려고 웁니다. 어떻게 웁니까? 다지러지게 웁니다. 아주 죽을 것 같이는 울어요. 왜? 엄마가 날 버리고 가네. 나 이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애가 막 죽듯이 막 경기를 하면서 울어대거든요. 근데 몇 시간 지나면 엄마가 데리러 와요.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이 있어서 맡기는 거지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처럼 어린애들은 파국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린애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꾸 우리가 건강한 성인으로 생각을 하도록 나는 4살짜리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6살짜리 아이가 아닙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 성인, 뭐, 35살입니다. 나는 지금 40살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설사 나하고 소중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나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그 파국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중요한 타인은 언제나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언제든지 또 전적으로 일관성으로 되어진다는 이런 생각. 나는 무능해. 나 돌봐줄 누군가 필요해. 이제 사람들에게서 찾지 않고 신앙인은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하나님은 널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천사들도 날 늘 내 곁에 있게라고 했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붙여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채워줄 사람들도 붙여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 부정적 틀에 잡힌 사고 나 떠나면 나 못 살아 저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안 돼 이런 그 파국적이고 왜곡된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좀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이제 좀 치료하는 일이거든. 특별히 배우자에 대해서 이 유기 불안정 도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거기 있는지 자꾸 확인을 합니다. 확인. 그러니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또 뭐 하는지 또 확인하고 뭐 자꾸 확인해. 왜냐하면 내담자
속에 강박적인 불안이 있거든요. 전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거든요. 배우자가 거기 있는지 자꾸 확인하는 내담자 강박장 초점을 줄이는데 집중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있나, 없나, 뭐, 제대로 있나.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없으면 못 살지만, 뭐, 커서는 뭐 또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 통제하고 심지어는 조종까지 하려고 자꾸 확인하고 그러면요. 그건 굉장히 힘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신뢰하기가 힘들지만 자꾸 우리 속에 신뢰하는 이런 그 시도를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그 독립된 꼭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되면 그런 걸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고 떠나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는 게 필요하고 해운적 방략이라는 거는 좀 이거는 상담자가 좀 이렇게 유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과거에 버림받았던 때 엄마가 자기를 놔두고 한동안 나가 있던 때 이런 불안정한 아동기 경험을 우리가 상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상상으로. 그래서 치료자는 상상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몇 살이야 하고 어릴 때 항상 불안정하고 두려워 떨던 때 그때로 마음으로 상상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때 치료자가 그 사람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내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그리고 나도 있지만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옆에 있어. 그리고 너 지금 혼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지? 니네 엄마도 아빠도 너 그냥 버려둔 거 아니야. 너 뭐 맛있는 거 먹고 잘 살도록 하려고 엄마가 지금 일하러 가서 조금 늦게 오는 것뿐이야. 그리고 아니면 지금 엄마가 많이 아파서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어서 너한테 못 오는 거지.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떠난 게 아니야. 널 잊은 것도 아니야. 너 걱정하지 마. 하고 상상 속에서 그 아이의 어렸을 때의 경험에 들어가서 상담자가 또는 이렇게 내담자가 건강한 성인으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치료자가 했던 것처럼 어린 버림받고 엄마가 떠나서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이를 만나서 나는 너는 지금 6살짜리 너는 영이지 나는 지금 40살짜리 언니 영이야. 너한테 시간이 많이 지나갔잖아. 나는 이제 어른으로서 어린 너를 찾아온 거야. 너 진짜 그때 엄마가 널 두고 가서 몇 달, 한 달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안 와서 넌 버림받은 줄 알고 엄청 불안해하고 어쩔 줄은 몰랐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온 거야. 너무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때 엄마 너 버린 거 아니야.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네가 옆에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네가 지금 할머니 곁에 또는 이모 곁에서 지금 있는 거야. 너 괜찮아 하고 어릴 때의 상태를 치료자가 만나서 안정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치료자는 내담자가 건강한 성인으로서 상상 속에 들어가서 치료자가 했던 것처럼 그 어린 상처받은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를 상상 속에 안아주면서 또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디서요? 상상 속에서.
그러면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 상태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를 만나서 이런 과정을 하면 그 아이가 그 어린 때에 굉장히 불안했던 아이가 그때 상황에서 안정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안정을 경험한 그 안정된 감정이 그 어린아이 때의 기억의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대체를 해버립니다. 대체. 대체가 아닌 아주 이거는 뭐 아주 좀 능숙한 상담자는 완전히 그 감정을 그때 감정을 새로운 감정으로 바꿔주는 일도 하는데 좀 어려워도 이런 과정을 통하면 희석이라도 됩니다. 희석. 한마디로 불안과 두려움의 강도가 19, 8,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이런 과정을 자꾸 몇 번 하다 보면은 5, 6,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상담자가 아주 탁월하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잘하면은 뭐 2, 3 정도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아이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상적인 그냥 가벼운 불안과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상을 통해서 건강한 성인의 역할을 이렇게 점점 할 수 있도록 넌 이제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있는 아이에게 만나서 그걸 잘 해주는 그러고 나서 또 그때를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면 아직도 치료가 안 된 거거든요. 또 만나러 가고 또 만나러 가고 그래서 자꾸 6살짜리 아이가 상처받고 불안해하고 외로울 때 그 아이를 자꾸 만나서 토닥거리다 보면 6살 때 그때를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오다 보면 8살 때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에 불안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는 아이를 만나서 이런 과정을 상상 속에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그때 아이가 가지고 있던 과거잖아요. 과거 몇십 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아이의 그 기억 속에는 그냥 사건만 기억된 게 아니라 감정도 같이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음성 이런 게 다 그때 기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도 같이 저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지고 잘하면 그때 그 들어가 있던 그때 기억된 감정이 이게 잘못된 감정이야. 너 그거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한 거야 하고 잘 타이르 들어. 여러분, 이 어린아이, 내면아이 상담 치료할 때는요. 이렇게 막 엄하게 무섭게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달래주고 애들은 달래주면 되거든요. 네가 몰라서 그래.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자꾸 이렇게 잘 달래주면은요. 의외로 달래줍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가지고 있던 경험에 그때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사건 기억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건 속에 느꼈던 해석, 사건을 해석하고 느꼈던 감정이 바뀌어요. 왜? 설명을 해주니까. 엄마, 너 버린 거 아니야. 엄마 지금 잠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엄마는 널 사랑해.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 그 얘기를 잘 해주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게 그때 그 아이로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면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행동적 방략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좀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그 사람들이 나 버리고 떠날 거고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이럴 때,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 한번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신실하게 대하고 또 그 사람이 하다 보면 불안정된 관계가 안정된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 해가지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시도하도록 도와주는 이게 이제 행동력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도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10회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담자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맺어졌어. 근데 상담자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동안 집회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 상담을 여기서 종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종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막 도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당신은 그래도 나한테 잘해줘서 정말 나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나 이제 끝나고 내 대신 나 버리고 또 딴 사람 도와준다는 거잖아. 해가지고 막 놀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내가 휴가가 있어가지고 그때 못 만납니다. 한 주간만 못 만난다 그래도 그냥 그게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 도식이 활성화되고 치료가 안 된 사람들은 힘듭니다. 약속 시간 변경하는 것도 힘듭니다. 뭔가 자기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듯 하다가 분리 시도가 나타나면 막 유기도식이 촉발돼서 막 깜짝 놀라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유기도식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상담자를 만나면 이 상담자가 자기 그만 오지 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지나치게 고분고분하면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치료자를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날 안 버릴까?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안정되고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아예 치료자를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인물로 영원히 두려고 해요. 우리가 치료자는 모든 사람 그렇게 항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려고 딱 마음 먹고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이고, 하나밖에 못했어요. 근데 하나를 좀 깊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유기불안정 도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한 거 가지고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깨달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불신과 학대 도식입니다. 이 도식을 있는 사람이 덫에 걸리고 어려울 때 상처 속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날 갖다 조종하려고 하고 날 속여. 그리고 날 이용하려고 하고 나한테 창피를 주고 날 학대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 경험한 이 경험을 일반화시켜버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엄마가 거짓말을 잘하고 양육자가 거짓말을 잘했건 자기를 막 조종을 했건 속이거나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망신을 주거나 학대를 하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기도 하고 또 일종에는 어떤 면에서는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저 사람이 날 속이기 전에 내가 먼저 속여야지. 저 사람이 날 이용하기 전에 내가 이용할 거야.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자기가 학대받은 희생자였었는데 의외로 이 불신 학대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하는 가학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부인을 이 소지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술 먹으면 시비 걸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손찌검을 해. 그러고 나서 술 깨고 나면은 막 빌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처럼 술만 먹으면 가족을 때렸다. 근데 자기가 옛날엔 피해자, 희생자였거든.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해자 노릇을 하고, 가학자 노릇. 주변 사람들에게 학대를 하고, 막 불신하고, 자기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아프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불신 학대, 사실 믿을 수 없는 부모들, 양육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학대거든요. 학대는요,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 단계가 있습니다. 존대가 있어요. 존대.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 후대가 있습니다. 후대. 후대는 그냥 너그럽게 잘 대해주는. 그리고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 박대가 있습니다. 박대. 후대의 반대는 박대요. 박대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줘야 되면 꼭 기본만 줘. 더는 안 줘. 후대는 기본만 줘도 되는데 막 더해서 주는. 박대 밑에 이제는 천대도 있어. 천대. 천대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무시. 무시하고 이게 이제 천대인데 천대 밑에 이제는 학대가 있거든. 학대. 완전히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지. 학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긴장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자기에게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자를 만날 때 이 사람도 나를 또 학대하는 거 아니야? 또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날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그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을 가지고 대하지를 않아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은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용하려고? 내가 이용 안 나갈래? 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누가 잘해줘도 뭐 믿을 만한 행실을 보여줘. 이 사람은 완전히 나를 속여 먹으려고 아주 고수네, 고수. 사람을 신뢰를 잘 안 해. 의심의 눈으로 바로. 더 나아가서 이제 편집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타인이 못 믿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모으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편집증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증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못 믿겠다 이런 거야. 의심스럽다 이거야. 근데 증거가 없어. 계속 증거를 찾아서 만들어서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전부 다 이것저것 갖다 거기다 붙여. 그래서 그걸 키워서 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이 불신 학대, 믿을 수 없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은 나를 아프게도 할 수 있다. 사람은 나를 갖다가 고통스러운 것도 줄 수 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불신 학대 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이 도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불신 학대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제까지 어릴 때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엄마 아버지잖아. 어릴 때 누굴 믿습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이용하고 학대했어. 자기를 갖다가 못되게 했어. 이러면은요, 뭐 엄마 아버지도 나를 학대하고 엄마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엄마 아버지도 나를 무시하고 엄마 아버지도 나를 이용하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있겠어. 이런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 학대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도 못 믿고 사람도 못 믿고 늘 여러분 의심하고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힘이 듭니까? 뭐 사실 사람은 뭐 믿기가 어려운 게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만큼은 믿어줘야 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못 믿어도 사람만큼은 믿어줄 것도 믿어줘야 되는데 계속 의심입니다. 나 진짜예도 진짜는 무슨 진짜가 이러면서 계속 상대방이 나 안 그래 그래도 그걸 못 믿죠. 계속 아, 못 믿을 증거를 찾으려고 애랬어. 찾다 못 찾으면 그야말로 몰래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뭐 별일 다 하지. 미행도 하고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러면서 이게 다 도식이 걸려서 그래. 불신 학대 도식. 이 도식이 만약에 상담자를 잘 만나거나 또는 여러분은 이 심리 도식 치료를 지금 공부를 몇 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걸 이해해서 고쳐주면은 그렇구나. 세상에는 다 못 믿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구나.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안타깝게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도 많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행동을 의심을 버리고 경계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거 불안도 없이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진솔한 관계를 가지고. 이 도식에 있는 사람들은 진솔한 관계를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 또 이 사람이 또 지금은 이러는데 언젠가 또 변하는 거 아니야? 또 언젠가 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또 언젠가 또 나를 갖다가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속에서 항상 이 의심이, 이 생각이 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자, 치료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방략을 봅니다. 불신 학대 도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 치료자, 상담자는 아동기 학대 경험의 핵심인 공포, 무력감, 고립감 등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해독제를 제공해야 됩니다. 사실 어릴 때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공포입니까? 공포. 어른도 자기 앞에서 주먹을 들고 이래도 뭐 어이구야. 사실 뭐 저는 군대 가서 주먹 맛을 봐가지고 뭐 맞아 보니까는 뭐 한 길어야 30초 안에 통증, 아픈 맞은 것에 대한 통증은 어디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가시고 그 대신 그 주먹에 맞는 것에 대한 공포가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또 그냥 잘 지나가니까 넘어갔는데 그게 공포가 되게 크거든요. 또 얼마나 어른도 그러는데 어린이는 얼마나 공포가 많겠어요. 얼마나 두렵게 자기는 약한데 부족한데 엄마 없으면 못 살고 아빠 없으면 못 사는데 이분이 날 갖다 학대하면 나 어떻게 살아? 그야말로 지옥 같은. 거기다가 무력감이 뭐냐면 이 내가 날 때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항거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대책이 없는 상태. 이게 무력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네. 예를 들어 아빠가 나를 학대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거나 또 엄마가 나를 갖다 때리는데 아빠가 그냥 본청만 척 해버리면 그거 얼마나 고립감입니까? 아빠라도 날 도와줘야지 아빠라도 내 편 들어줘야지 이런데 이런 감정 해독제를 제공해야지 해독제. 아까 말한 대로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관계들을 그릿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잘해도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꿈인 거야. 그 대신 과거에 어렸을 때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기억은 또렷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그게 진짜고 지금 날 잘해주는 이거는 가짜고 이 사람은 또 언제 또 날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자는 학대를 경험한 사람과 그 안에 남아있는 인간성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자 노릇을 해야 돼. 매개자. 그래서 내담자가 평범한 현실 세계에 다시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자다. 한마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 어린아이는 일반화를 잘 시키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전부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어릴 때처럼 일반화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날, 항상, 언제나 이런 말을 잘 써요. 왜? 누가 뭐 몇 번 약속하면 넌 맨날 거짓말만 하냐? 이렇게 확대 일반화를 많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일만 있으면 확대 일반화를 자꾸 시켜가지고 자꾸 자기를 갖다가 불안으로 갖고 두려움으로 끌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상담이다. 내담자들이 이 불신 학대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담자 치료자를 의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아주 딴 사람들을 오해를 굉장히 잘해.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신뢰를 안 해. 일단 의심부터 해. 불신부터 해. 그리고 불신할 자료를 막 찾아. 그래가지고 막 끼워 붙이려고 애를 써. 근데 거기에도 안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보나마나 저것도 처음에는 그럴듯 하지만 저것도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일반화 시키면서 자기를 갖다가 그 불신 학대 도식 속에서 고통 속에 지내거든. 치료자가 잘해줘도 신뢰, 믿음직스럽게 행동을 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말을 안 해. 왜? 내가 믿고 말했다가 나중에 또 당하면 어쩌라. 말을 안 해. 믿었고, 나 이런 일이 있거든요. 자식 이렇거든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춰. 그리고 취약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방식을 관찰하도록, 이게 이제 도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료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못 믿겠어요. 그럼 그 못 믿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 자꾸 찾아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그게 그냥 네가 어릴 때 경험한 경험을 갖다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지금 이러는가 본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인지적 방역이라는 것은 학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 아, 저 사람이요. 이러니까 보나마나 나 지금 거짓말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나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데? 근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어릴 때 경험했던 것으로 혹시나 싶어가지고 넘겨짚은 것이지 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지적 방략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한 그 불신의 근거를 대라고 의심의 근거를 대라고 자꾸 저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할 거라는 근거가 뭐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점쟁이냐? 당신이 넘겨짚은 게 다 맞냐? 안 맞는 게 얼마나 많냐? 해가지고, 내가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넘겨짚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갖다가 의심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갖다가 특별히 이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학대라는 게 뭡니까? 이 천대가 가치 없다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건데, 천대가, 학대는요, 완전히 너는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니까 때리고, 사람도 아니니까 학대를 하죠. 어디 사람을 학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수용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세 가지로 사람들이 대처 양식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굴복하는 회피하는 거, 과잉 대응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이 도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이 굴복하는 대처 방식을 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자기를 뭐라고 해도 아유 내가 얼마나 못났고 사람 같지 않으면 나한테 이렇게 했겠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기를 무가치하게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학대해도 에이,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때려 맞아요. 당신 왜 맞아? 잘못했으니까 맞죠. 아니야. 잘못해도 때리는 거 아니야. 사람은 꼬투로도 때리면 안 돼.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옛날에 하던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가서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는 이 신체적인 것을 하는 이 징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백해무익이고 오히려 손해가 크다. 10살 이내까지는 가능하죠. 10살만 넘어가도 신체적으로 때리는 거 안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더 빨라졌어. 더 낮아졌어. 아이들은 어릴 때는 가끔 가다 말 안 들으면 발바닥으로 때릴 수도 있고 하지만 좀 크면은 이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잘 그 사람을 이끌어 줘야 돼. 그래서 자기를 무가치하게 하는 일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효. 그리고 이 회피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안 만나. 왜? 자기를 이용해 먹을 것 같아. 자기를 학대할 것 같아. 못 믿겠어. 그냥 외톨이로 혼자 사는 거, 혼자. 거기에다가 또 이 과잉 대응하는 사람들이 건들기만 하면 들어봐라. 내가 그냥 좀. 오히려 이제 막 해자 노릇을 하고 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용 안 당할 거야. 내가 이용하면 이용했지. 이런 투로 나갑니다. 그리고 학대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작업을 한다. 학대는 나쁜 거야. 못됐어. 그리고 예를 들어 누가 학대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아주 못된 행실을 한 거야. 나쁜 행실을 한 거야. 그건
네가 받을 만한 해서 학대를 한 게 아니라 학대 받을 만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되고 악해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 이런 짓 했지. 너는 그걸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면 안 되는데, 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우리는 확실히 책망을 해야 돼. 책망.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비난하고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이라고 확정을 지어주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학대는 내가 학대받을 만한 요인이 있어서 학대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저 사람이 학대를 먼저 경험해가지고 과잉 대응으로 나한테 학대하는 일을 한 거구나. 배운 게 그거라서 아, 그러면서 학대는 나쁘다는 거 확실히 알려주는 게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학대한 사람과 학대에 대해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체험적 방략이라는 것은 심상을 통해서 상상입니다. 상상. 줄여서 이 상상기법, 치료기법을 많이 쓰는데요. 아동기 때 학대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릴 때는요. 학대를 받을 때 분노를 표현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날 때려요. 잘못한 것도 없지.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때려. 너 거기서 왜 때려? 아버지! 이러면은 더 맞아. 그 말도 못해. 억울해. 잘못한 것도 없이 맞아서 억울해. 속상해. 화나.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화를 표현을 못했어. 그때 그 사람을 상담자들은 네가 언제, 예, 제가 11살 때요, 나 잘못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오해해가지고 나를 엄청 때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 그냥 뭐 말하면 더 맞을까 봐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 되게 억울하겠다. 억울해요. 자, 그럼 지금 아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너 지금 따라해. 박수 치고. 나는 11살짜리 아무개입니다. 난 11살짜리 아무개입니다. 당신 앞에 지금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오해해가지고 당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당신은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가 쌓여있고 억울한 마음이 많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한테 당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저기 아버지 있으니까 아빠, 아버지! 하고 말하라고.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아무나 막 때려요? 그게 말이 돼요? 해가지고 막 아버지의 부당한 학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아버지를 비난하는 게 아니요. 아버지의 학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아버지의 학대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고 다시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학대하지 말라고. 어디서 학대를 당하냐고. 사람인데 사람을 갖다가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당신이 이러고도 하나님 축복을 받았겠냐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지금 어른은 누가 뭐 때리지도 않고 학대를 안 하죠. 그러나 내 속에 학대를 경험한 그 내면 아이는 아직도 학대에 대한 기억과 속상한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사람은요 상상 속에서 억울함을 풀면은요, 그때 기억했던 그때의 아이는요, 나 억울한 거 풀었어. 나 다 따지고 아빠한테 할 말 다 했어. 시원해. 그러면요, 시원해집니다. 그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푹 날아가 버려요. 성질을 부리고 나면. 근데 우리는 어릴 땐 그걸 못 했잖아. 그래서 이게 이 굴복 대응, 굴복으로 대처 양식을 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소리 질러라고 소리 못 질러요. 기껏 왜 그래요? 이러고 말아요. 근데요, 조금 그 약간 과잉 대응하는 요인이 있고 좀 기질이 있는 이 친구들은요, 그런 거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거 따지고 들으라 그러면 딱 하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나쁜 소리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막 아버지한테서 막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조금 가라앉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만 하고 그거나만 하고 이 토설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토설 다음 단계가 들어가서 치유와 회복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심상
이 생각, 마음에서 상상을 통해서 과거를 경험하고 그때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해결하면 굉장히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학대의 심상에 참여하여 가해자에게 용감하게 맞서고 학대받는 아이를 위로해줘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학대받고 있는 현장에서 너는 어떠냐? 말 좀 해봐라. 난 뭐 못해요. 그럼 알았어. 내가 네 대신 말해줘도 되지. 그럼 네. 그러면은 이 누가 아빠야? 네가 사람이냐? 왜 애를 갖다 잘못했는데 왜 때리는데? 무조건 잘못하면 때리냐? 왜 그따위로 인생을 사냐? 애가 알아보지도 않고 막 가냐? 그래가지고 막 치료자가 아빠한테 막 해대는 거예요. 해대. 막 해대. 애편 들어가지고. 그럼 아이는요, 와, 그때 굉장히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와, 내 편이 있네. 지금은요, 상담하는 사람이 어른인데요. 어릴 때 갖다 놓고 그 상태에서 아빠한테 막 상담자가 막 해대고 막 싸워주면은요, 얘가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제 네가 해, 네가.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까는 아빠면 오빠 하던 사람이, 오빠, 왜 그래? 막 이렇게 조금 나와. 더 막 세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풀어놔버리면요. 애가요,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는지. 그래서 이거 심상기법으로 치료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익숙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뭐 흉내를 내긴 조금 냈는데 아마 비슷하게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내담자가 어른이 먼저 하고 상담자가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내담자가 이제 스스로 이제 나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상처받을 때 어린아이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맞서는 거야. 아버지, 나는 7살짜리 아이가 그때는 아버지한테 말도 못했고 했지만 난 이제 그 일 때문에 이 상처받은 아이 편에서 아버지하고 싸우려고 왔어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어?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막 자기가 어린아이 심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린아이 편에서 넌 누군데 하니까 난 얘 형이에요. 형. 다 큰 형. 그래가지고 막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 너희는요, 어린아이 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억울하게 당하는 아버지의 학대로부터 자기 편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싸워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평생 잊지 못하고 회복이 돼요. 회복. 그리고 심상 속에서 학대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 작업을 해라. 그러니까 늘 학대, 학대하는 사람 속에 어릴 때 같이 막 두들겨 맞으면서 있었잖아요. 그 상상 속에서 하늘 꼭대기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안전히 딴 데 안전한 하나님 안에 주신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있든지 이런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자꾸 상상을 하는 행동적 방향이라는 거는 이 불신 학대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중요한 타인에게 친밀감을 갖도록 적당한 시기에 연인이나 친구에게 비밀을 말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학대받은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지지 집단에 참여하고 학대적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선택하도록 구체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도록 이 코칭을 하면서 숙제를 내주면서 시도를 자꾸 하게끔 하는 거예요. 상담이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 주변과 이런 관계를 맺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딴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 도식이 있는 사람들은 못 믿겠어 막 이러는데 자기가 딴 사람의 상처 준 것은 잘 기억을 안 해요. 아예 그 쳐다보질 않아.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모으게 해줘. 너는 딴 사람에게 어떻게 상처 줬어? 이런 걸 자꾸 모으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네,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시험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하도록 자꾸 코칭해주고 도와주는 치료자를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 자, 치료자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동기가 기재,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일을 이 도식 깔린 사람들은 잘합니다. 치료자가 뭘 기록하면 그 왜 기록해요? 뭔가 어디다 또 이용해 먹으려고요? 이래요. 그래서 아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정보
감추고 주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정서적 결핍 도식이에요. 정서적 결핍 도식은 어릴 때 양육자들이 자기를 잘 보살펴주고 이해해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그런 걸 경험해야 되는데, 나 슬플 때, 어이구, 너 슬프구나. 어이구, 화났구나. 자기의 감정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걸 자꾸 경험을 하면 정서적으로 결핍되지 않고 그냥 풍성합니다. 풍성해. 이 풍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일을 아주 잘해. 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워. 근데 이걸 못 먹은 사람들은요, 그게 어려워. 우선 이 정서적 결핍을 많이 경험을 해서, 특별히 영유아기입니다. 그때 많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정서적 결핍이 이 틀로, 도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덫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꽉 붙잡고 있거든요. 벗어나지 못하게.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어서 막 아픔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적 결핍 도식을 가진 사람은 치료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살펴주고 이해해주고 보호해줄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왜? 우리 엄마도 안 해주는데 누가 날 해주겠어. 그리고 늘 기대도 없으면서 자기는 늘 결핍됐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충분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이 따뜻하질 않아요. 늘 마음이 허전해. 옆에서 누가 해줘도 또 그게 채워지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늘 나는 무관심 속에서 그냥 나의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속상한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슬퍼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외로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없고, 한마디로 나는 혼자야. 정서적으로 수용, 공감을, 경험을 잘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도식이 정서적 결핍 도식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느끼고 믿어버려요. 특별히 결핍의 세 가지 결핍이 있어요. 양육의 결핍. 이게 뭐냐 하면 자기를 지지해주고 관심 기울여서 신처적 애정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외로 이게 없다고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어도 없대요. 있어도. 누가 가까이 가도 저 사람이 뭐 날 그렇게가 있겠어. 거절해요. 공감의 결핍.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느끼는지 진실로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보호의 결핍. 자신을 보호해주고 안내해줄 사람은 없다고 느낀다. 이런 어릴 때 이런 경험들 속에서 느낌을 경험한 것들을 몇 번 겪어보고 어떻게 나 진짜 외롭네 아무도 없네 나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나한테 관심 주는 사람도 없네 어릴 때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걸 나중에 뭘로 가져가냐면 이게 진짜네 믿음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꽉 붙들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정서 도식 결핍 이 결핍 도식이라고 이렇게 정서 결핍 도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식에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필요한 걸 딴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못해요. 마치 나는 뭐 니네들 나한테 관심 안 줘도 상관없어. 나는 너희들이 뭐 나 내버려둬도 나 상관없어. 원래 너무 혼자인데. 그래가지고 정서적인 욕구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결핍을 강화시켜. 그리고는 또 혼자 되는 거야. 누가 친구 다가와도, 야, 난 필요 없어. 난 친구,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쫓아보내고, 아유, 나 혼자네 외롭네. 뭐 이렇게, 진짜 이게 뭐, 도식에 걸리면요. 말도 안 되는 언행을 한다. 내담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없거나 주길 원치 않는 사람들을 중요한 타인으로 선택해. 중요한 타인이 뭡니까? 자기 주변에 있어서 늘 자주 만나고 하는데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기의 뭐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사람, 알아주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중요한 타인으로 선택해. 그러니까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자기 따뜻하게 다가가면 아우 불편해. 딴 교회 가야 돼. 가버려. 왜? 선택을 안 해. 정서적 결핍을 과잉 보상하는 내담자도 있어. 막 이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한테 조금, 예를 들어서 이 정서적 결핍도 과잉 대응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외로워서 날 좀 알아줄 것 같아서 교회 갔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도 안 갔는데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게 목사마저, 이게 교회가 무슨 놈의 교회가 이래, 왜 사랑이 이렇게 없어? 교회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해. 그 왜 그러냐? 정서적 결핍을 가지고 도식이 있는 사람이 과잉 보상 대응, 대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채우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채워주면 막 난리를 치는. 자, 병은 정서적 결핍 하나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래 나 혼자인데 뭐 해가지고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아우, 난 이제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저기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지. 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다고. 원래 그냥 난 이게 내 인생이야. 혼자 사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계속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라고 막 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 다 병은 한 가지요. 정서적 결핍, 도식 때문에. 치료 목표가 뭐냐? 내담자들이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자각하도록 자꾸 도와요. 어떤 정서적 욕구가 있는 걸 자꾸 자기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자꾸 그런 게 떠오르면, 아유, 이거 뭐 소용도 없는, 아니야, 소용없는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정상적인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수용하고 그걸 채우기 위한 긍정적인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치료에서 강조되는 방법들이 어떤 게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우리 치료 관계를 좀 보거든요. 치료 관계. 치료 관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보아주고 이해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첫 번째 공간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정서결핍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게 심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안대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있어도 내쫓아버려. 아무도 없어.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상담자를 만났어.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상담자는 그 사람에게 이 정서적 결핍을 보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힘들고 못하는 것 있으면 돌봐주기도 하고 또 실수하는 것 있으면 이해하기도 하고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자꾸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제한적 재양육이라는 게 제한적 재양육 한마디로 내 속에 상처받고 어려서 자라지 않은 그 아이를 결핍한 걸 채워줘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키워내는 거야. 내면 아이를 키우는 거야. 이게 제한적 재양육이야. 어른이 되었지만 내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아파서 먹지 못하고 사랑을 먹지 못해서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정서적 결핍 있는 사람에게 해독제 제품, 그게 해독제예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나는 좀 믿어봐요. 내가 좀 관심 가지고 들어와줄게.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한 번씩 어떻게 지내요? 하고, 오, 나한테 관심이 있네. 지난번에 말하고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어떻게 돼? 오, 내 말 듣고 잊어먹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꼭 기억하고 계시네? 그리고 그때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준비했는데 이것 좀 한번 볼래요? 그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막 안내를 해주고 도움을 주면은, 세상에 다 이렇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정서적 결핍이 채워지는 경험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치료자가 언제까지 계속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치료자가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치료 관계를 형성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인지적 방략이라는 거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적 욕구가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정서적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거는 왜 그러냐? 딴 거 아니야. 그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그 어릴 때 경험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애쓰다 보니까는 당신에게 이런 정서적 결핍, 이 도식에 걸린 상태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거절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필요 없다고도 하고 또 왜 나한테 무관심하냐고 따져대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타인이, 중요한 다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자신을 착취한다는 내담자의 과장된 생각을 바꾸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과히 사실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도식을 가지면 과잉 일반화를 많이 합니다. 지나치게 모든 걸 일반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도록 자꾸 근거가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네가 어떻게 살까? 그럼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겠죠? 그래. 그거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거 믿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인지적 치료하는 방법. 체험적 방략이라는 건 주로 아까 말했다시피 심상 작업을 통해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결핍시켰던 부모에게 분노와 고통을 표현하도록. 엄마, 내가 그때 외로울 때 나 외면했잖아. 나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는 본쪽만쩍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자기를 정서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자기 곁에 있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던 부모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 화난 마음,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 그리고 치료자가 자, 너 많이 힘들겠구나 하고 그 내담자의 어린 시절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외로운 아이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놀아주고 데려가 상상 속에서 여러분 상상 속에도 놀이공원 갈 수 있거든요. 뭐 몸이 뛰어야지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요 상상을 해도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엮기를 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엮기는 안 들고 엮기 드는 상상만 하게 했는데 상상을 실질적으로 잘한 사람은요 몸에 근육이 엮기 든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근육이 새로 만들어지는 걸 말한 사람이 있어요. 상상하면 상상이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건강한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 심상으로 들어가서 외로운 아이들을 위로하고 돕도록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료자가 먼저 해주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해줘. 당신 어른이잖아. 당신 건강한 성인 어른이야. 당신 속에는 사랑받지 못해서 관심받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결핍당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었던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만나서 위로 좀 해줘. 쭉 기억해봐. 언젠지 7살 때요. 학교 2학년 때 정말 내가 그 운동회를 했는데 딴 집은 다 엄마 아빠가 왔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오고 나 혼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먹을 때 나 굉장히 외로웠고요. 나만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네 해가지고 굉장히 서글펐거든요. 자, 그래. 그러면은 그때 가족으로 돌아가서 어? 너 혼자 심심하지? 외롭지? 나랑 같이 놀자 해가지고 야 내가 너 놀아줄게 해가지고 넌 지금 잠깐 눈 감고 나랑 같이 저기 놀이공원 가서 신나게 데리고 놀아주고 같이 편들어주고, 같이 띄워주고, 막 상상 속에서 이런 일을 막 해주는 거야, 실감 있게. 그러면요, 그때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치료자가 항상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네가 이제 그딴 일이 생각하면 네가 상상 속에서 들어가. 나는 11살짜리 아무개입니다. 운동회 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안 오고 나 혼자여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 이제 그때로 들어가. 아무개야 하고, 11살짜리 아무개야, 누구세요? 나는 지금 45살짜리 어른 네 형이다. 그래요?
왜 왔어요? 네가 그때 엄마 아빠 없다고 너무 외로웠잖아. 힘들었잖아. 너하고 같이 놀아주려고 왔지. 네 편 들어주려고 왔지. 너 혼자라는 거 아닌 거 이 얘기해 주려고 왔지. 그러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막 또닥거리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살 때 운동회를 생각하면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외로웠는데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요. 그때를 생각해도 외롭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편안해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심상 작업을 통해 드러난 결핍에 대해 숙제로 부모에게 편지 쓰는 이런 엄마, 아버지, 그때 내가 이랬어요 하고 그랬더니 행동적 방략이라는 거 뭐냐 하면 자신의 성장을 촉진하는 배우자와 친구를 선택해.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이제 막 회피하는 걸 그만두는 거야. 이제 보나마나 뭐 나 아무도 내 없는데 나 혼자인데 뭐 네가 나한테 가까 조금 있다 나 버려두고 나 혼자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아니야. 너 나한테 관심 있어? 그래. 계속 관심 좀 보여줘. 네가 나한테 관심 보여주니까 좋다. 뭐 이러면서 친밀한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결핍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분노하거나 위축되거나 고립됐는데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런 걸 자꾸 행동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각을 해. 넌 지금 덫에 걸려 있어서 그래. 덫 풀어줘야 돼. 그래서 자기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잘 이제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가 중요하거나 가치 있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강인한 사람들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어요. 아니요. 진짜 온전한 사람은 건강한 욕구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서로 필요를 채워줘라. 서로를 그래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하나님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욕구를 가지는 건 인간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요청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다. 자, 오늘 벌써 10시가 다 됐는데 지금 세 번째 도시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 18가지인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가지 또 제가 설명한 것도 있고 여러분 화면도 보이고 여러분 또 제가 PDF도 보내줬으니까는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여러분이 도식 치료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리하는 거니까는 요거 정리하는 거 뭐 중강의 할 때는 요거를 계속 할 거니까 중강의 다음번에는 결함 수치심 도식 4번부터 시작해주고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이 18개를 마무리하면 그냥 심리도식 치료에 대한 파트 강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도식 치료 강의는 이렇게 온라인 줌 강의는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그다음 오프라인 강의와 또 오시스 강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오프라인 강의 화요일 있는 한 첫째 주죠. 그때 있는 거는 또 다른 거 필요한 대로 또 보충해 가면서 여러분과 좋은 여러분들이 치료자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또 기술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자꾸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강의 들은 걸 가지고 작가야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불신 학대 도식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정서 결함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또 유기 불안전 도식이 있어서 저렇게 전전 공부하는구나. 이걸 좀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결함 수치심 도식은 다음부터 이제 다음에 하기도 하고. 자, 수고했습니다.